소개도 중요하지만 마이크 어떻게 잡는지를 저는 계속 유심히 봤거든요. 자, 이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인지 한번 첫 번째를 벗어서 시작할게요. 자, 요 마이크입니다. 자, 이 마이크인데 다들 보면 그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또 마이크를 가깝게 한 사람, 멀게 한 사람, 요렇게 한 사람, 요렇게 한 사람, 요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지를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를 줄 사람들이니까 똑바로 쓰는 방법들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한번 본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유심히 한번 본 거예요. 다들 그래도 한 보통 이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셨고요. 자, 바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좋은 교회의 음향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설교자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강대상에 있다 보면 회중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보면 목사님께서 점점 마이크를 계속 방송실 키워라 목소리 볼륨을 높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중은 잘 들리는데 강대상 쪽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또한 외부 강사님들이 마이크에 손을 댄다. 손을 댄다. 이 말은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안 들린다. 그것도 내 쪽이 안 들린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그 강대상에 있는 분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괜히 마이크를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만지는 분 이유가 있습니다. 안 들린다. 제발 이렇게 나랑 눈이 맞춰서 조금만 이렇게 만져달라. 볼륨이 부족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인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피치가 분명하지 않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모니터링이 안 된다. 요겁니다. 두 번째로 음악 레벨이라고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음악 레벨은 스피커에서 1m에서 나가는 소리의 스펙이 있습니다. 1m에서 나가는 스펙이 뭐 100dB, 어떤 거는 90dB, 아주 비싼 거는 145dB, 130dB 이런 식으로 수치가 크면 좋아요. 그런데 1m 때 90이면 2m 때는 8m 때는 이렇게 음압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 그 설교자나 회중 쪽에서 소리가 모질하다, 부족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압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메모해놔도 좋아요. 음압 레벨, dB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피치 할 때가 있고요. 성가대가 할 때가 있고요. 찬양단이 할 때가 있습니다. 레벨이 다 달라요. 스피치 할 때는 원 마이크에 원 포인트에 스피치만 하기 때문에 목소리 음역대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공연할 때는 전 대역을 다 써요. 주파수를. 그렇게 해서 좀 넓은 스펙트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할 때는 단주랑 또 목소리랑 이렇게 같이 되는 부분이 있고 찬양대 때는 이제 베이스는 또 저음악 내고 또 건반은 또 중저음 이상을 또 다 쓰고 또 외부적으로 어쿠스틱이나 기타들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대역을 쓰기 때문에 다양한 이렇게 레벨을 주파수 대역을 쓴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믹서를 조금은 다룰 건데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썼던 이 마이크는 수업용으로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무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는 선이 없다는 것 뿐이지 유선 마이크랑 기능은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마이크 안에 이 소리가 제가 소리를 넣잖아요. 이렇게 마이크에 소리를 넣으면 이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이게 무슨 말이야?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마이크 안에 진동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미세한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신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이크 이 녀석은 신호가 약해. 마이크 혼자 하기는 힘이 부족해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또 해볼게요. 그래서 이 마이크 안에는 이 그림과 같이 보면 선 두 가닥이 나옵니다. 진동판이라는 게 있고요. 이놈이 흔들리면서 내 소리를 지가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샘플 마이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설명할 때 한번 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는 고장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 전도사님 쪽부터 돌리겠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지만 슈어사의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SM58 베타 58A라는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초록색과 노란색의 케이블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수음하는 부분이고 뒤쪽 커넥터는 이렇게 생겼다 보시고, 이놈은 이게 그릴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원형 그릴을 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넘기고 보시고 넘기고. 자, 이쪽에서는 제가 또 다른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벌써 이 마이크가 방송국에 쓴 지가 20년이 넘었던 마이크예요. 젠하이저 마이크 MD441이라는 마이크인데, 이놈은 한때는 대한민국 강대상에 많이 썼던 마이크입니다. 독일산 마이크인데 이 녀석을 양쪽으로 두 개 딱 하면 태가 나요. 대신 이 마이크는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음악용 스피치용으로 이렇게 볼륨을 이렇게 노브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다다다 따다다다 소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뮤직 스피치로 이렇게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풍성한 소리, 음성 소리. 자, 이쪽부터 한번 들려볼게요. 한번 만져보시고 돌려보시고. 자, 다이내믹 마이크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저것은 무엇이냐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강대상에 이런 마이크 많이 보셨죠? 예. 이 마이크의 이름을 아는 사람? 무슨 이게 네, 구즈넥, 구즈, 거위, 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각도가 되고요. 이 부분 끝이 컨덴서 타입의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봤던 마이크는 약간 남성적인 좀 다이내믹하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느다라하고 여자 우리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조심조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그냥 신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팬텀 파워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팬텀 파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48V의 팬텀 파워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요 모델은 MX418이라는 모델인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방송국도 이거 쓰고 있고요. 거의 구즈넥 마이크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마이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AKG의 그 C 모델입니다. C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가는 모델인데, 이런 타입들은 이렇게 똑같이 진동을 보는데 이쪽에 트랜스가 들어가면서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거든요. 이 마이크는 좀 더 예민해요. 그리고 똑같이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똑같은데 안에 회로가 들어가 있고,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 48V가 들어갑니다. 자, 팬텀 파워 기억해 놓으세요. 자, 리본 마이크. 이 마이크는 보기 힘들어요.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똑같이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것은 맞는데 이놈에 맞는 마이크가 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이거는 별로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마이크 안에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든 보면 카디오이드라고 해서 약간 심장 모양으로 해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뒤에 조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마이크를 보면은 세 가지로 한 지향성, 이 마이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나오는데요. 무지향성, 옴니라고 합니다. 옴니라면 우리로 말하면 원이잖아요. 그래서 지향성을 한번 볼게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형태의 그 마이크의 패턴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받을 수 있는 옴니 마이크, 무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더 좀 많이 받도록 되어 있고 뒤쪽은 적게 받도록 되어 있는 카이오이드라는 패턴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단일 지향성이라고 보면 돼요. 단일 지향성.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뾰족하게 돼요. 이쪽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슈퍼가 보습니다. 슈퍼 카이오이드라고 해서 초지향성이라고. 초지향성 패턴이 이렇게 되면서 얇게 가요. 얇게. 약간 옴니는 약간 넓다고 생각하면 카이오이드는 보통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초지향성은 이렇게 좀 좁아요. 그러면 이 좁은 것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기다가 더 좁게 하면 이렇게도 돼요. 자, 요런 마이크는 어디다 쓰면 좋으냐면요. 혹시 야구 경기 보셨습니까? 야구장에 들어갑니다. 야구장에 어디 들어간 줄 알아요? 그렇죠. 타자가 투수가 공을 던져요. 딱 소리 나죠. 근데 마이크는 안 보이죠. 이 마이크 씁니다. 초지향성을 그 타자 뒤쪽에다가 이 마이크를 마이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길이는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맨 뒤쪽까지 인원석을 그 보통 잡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 이렇게 하면 숨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하면 이쪽 방향이 딱 돼요. 그만큼 초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마이크를 써볼 때가 어떻게 써봤느냐면 합창할 때 써봤습니다. 합창할 때 괜히 좀 이렇게 녹음 잘하려고 무지향성을 쓰면 오만대 다 이렇게 피드백이 다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초지향적이나 슈퍼 카이오이드라는 이런 타입 패턴을 딱 써주면 성가대 합창 좀 멀리서 이렇게 잡아야 될 때, 소리만 키워야 할 때, 특정한 포인트만 잡을 때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마이크가 목사님은 무지향성, 초지향성, 아니면 단일 지향성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마이크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SM58이라고 보통 마이크 보컬 하는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마이크의 그 앞전 모델이에요. 앞전 모델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은 베타라는 글자가 있어서 약간 고역대가 살짝 더 높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보컬에 우리 음성에 최적화되어 있던 마이크로 나온 지가 40년이 넘었던 마이크입니다. 그다음에 이 슈어 SM59가 57입니다. 57. 이 마이크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요. 어디서 보냐면 그 미국 백악관에 보면 이렇게 마이크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 백악관에 보면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마이크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까만 이렇게 그릴이 이렇게 딱 있을 겁니다. 그 마이크 안에 이 마이크예요. 캡을 씌워서 그렇지 요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두 개로 썼던 거. 그 다음에 요것은 구진행 마이크고요. 요런 거는 색소폰이나 요런 걸 때 쓸 수 있도록 픽업용 마이크입니다. 요건 무엇이냐? 요거 네모난 거. 이것은 무엇이냐? 한 크기가 한 요만한 건데요. 바운더리 마이크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마이크는 피아노 쪽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음을 잡을 때도 요 바운더리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제가 마이크 종류를 여러 가지 말했는데 패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자로 여러분 교회의 마이크를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적합한 마이크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믹서랑 마이크랑 그걸 보낸 이유는 그러니까 알아야지 볼 줄을 알거든요. 제가 이 무선 마이크도 여러분도 아까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벤타 87A에 카이오이드 마크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장비든 간에 제일 먼저 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의 기본 법칙은 저도 이 법칙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는 무조건
가까이 쓰셔야 된다. 이게 기본 법칙 1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가수다, 팬섬 싱어나 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보면 가수들이 막 이렇게 해서 막 마이크를 막 입에 가까이 대잖아요. 입에 가까이 대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을 볶아보면 그 안에 진동파랑 이만큼 간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해주는 것이 자기 소리를 멀리 보내려고 하는 욕심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내게 하려는 마음에 가깝게 쓰는 것이 좋아요. 힘이 있거든요. 팬텀 싱어의 알토나 바리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힘있게 내려면 이렇게 좀 가깝게 내서 자기 소리를 막 풍성하게 내주는 것도 있고요. 테너 부분에서는 소리를 날카롭게 해주려고 약간 이렇게 들면서 약간 멀리 떼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용법에 따라 다르지만 가깝게 함으로 해서 힘이 생겨요. 저음이 생겨요. 저음이.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면 좋겠고, 가깝게 하는 게 좋겠고, 보통은 3대1이라고 합니다. 주먹 하나를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주먹 하나라고 하면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서 배꼽까지 가서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배꼽까지 가서 자꾸 올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난감한 일인데요. 어쨌든 가깝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무선 마이크는 더 가깝게 해줘야 돼요. 무선 마이크는 송수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무선 마이크는 또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꼽까지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무선 마이크를 드릴 때는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돌아가니까 떨어뜨리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하고 알려주면서 항상 입 가까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전달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그 북한의 마이크 한 8개씩 10개씩 세워놓은 거 보셨죠? 그것은 보통은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요. 서로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랑 10cm면 이렇게 3대1, 30cm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 1m면 3m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마이크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이크 선택은 제가 악기나 사람에 따라서 주파수 특성, 패턴이 있는데, 지금 보통 요 마이크의 그림을 보면은 약간 끝부분이 올라왔죠? 요 부분이 기준점이라 생각하면 끝부분이 약간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어느 내역이냐면 3kg부터 8kg, 9kg까지를 살짝 높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고, 여기 보면 100kg, 100Hz 밑으로는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레벨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100Hz 밑으로는 소리를 좀 적게 내라. 거기에 좀 필터를 걸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마이크를 살 때 이런 그림을 보면 이제 믹서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게 좀 보일 겁니다. 자, 나왔네요. 요 마이크 별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예예요. 그리고 찬양단 할 때도 보면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마이크를 하나를 쓰지 왜 여러 개 써서 같이 쓰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소리가 옆에 소리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조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찬양단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같은 마이크를 쓰는 게 좋아요. 나는 이거 쓰고 나는 B사 쓰고 나는 C사 쓰면 조정이 힘들어서, 그래서 찬양단 쪽에서는 동일한 마이크를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마이크 어떻게 잡는지를 보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헤드를 잡는 경우가 요런 소리가 나요. 소리가. 우리 청년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주 이거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막 마이크를 막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치게 되면은 그 안에 저 마이크를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동판이 손상을 입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다이내믹 마이크는 떨어뜨려도 잘 부러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안에 돌리다 보면, 떨어뜨리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선이 끊어지고 코일이 좀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단 마이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강대상 마이크는 좀 초지향성을 합니다. 이렇게 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볼에다 하는 게 좋아요. 볼에다가. 보통은 입 쪽에다가 많이 넣는데 볼 고조개 쪽에다가 넣으면 더 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소리가 덜 나요. 팝핑 효과가. 그래서 아까 이 마이크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마이크도 원래는 그 스펀지가 이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 거는 이렇게 다 막혔던 건데 현장에서 쓰시던 분들이 이 마이크에는 이 스펀지를 쓰는 것이 좋더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약간 팝핑 효과를 좀 줄여줘요. 퍽퍽 하는 소리를. 그래서 약간 요거는 윈드 스크린을 좀 다른 걸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 이 구주댕 마이크는 초지향이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틀면 이렇게 좀 소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는 것보다도 볼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그 퍽퍽퍽퍽 이런 소리가 좀 덜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한 번 더 말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쓸 때는 피드백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강대상용은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에 좀 이놈이 좀 예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강할 때 피드백을 한번 내어보고 피드백을 잡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보면 위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1m면 3m, 3m로 떨어져서 배치를 해라 이 말이고요. 바로 오디오 커넥터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마이크도 마이크지만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재미도 없는 그 커넥터 마이크 접속해라 하고 마이크랑 감아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해보셨고 우리 목포제일교회 우리 집사님 많이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안태수 집사님 많이 해보셨죠? 오늘 같은 방식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많이. 네. 거기 케이블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실은 이 케이블 녀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라서 했는데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메다당 3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메다당 1,500원, 2,000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터도 하나에 300원, 50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하나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이 커넥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렇게 케이블이 왜 중요한가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이게 우리 군에서 이제 솔로 파트를 담당했던 파트들은 고참들이 빨리 솔로를 철수하거나 깔 때는 이렇게 합니다. 맞죠? 이게 통신사인데 통신사. 이렇게 해서 막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를 막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놔야지. 이거 엉망으로 쓴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교육을 시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명 세미나 배웠으면 하나는 배워 가셔야 돼요. 케이블 감는 법, 커넥터가 안에 그 선이 몇 개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는 알고는 가셔야 되거든요. 절대로 오늘부터는 케이블을 감을 때 이렇게 하기 안 하는 걸로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 감을 때 아까 못 오셨던 분들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좀 할게요. 우리 이놈의 이름은 XLR 마이크 커넥터입니다. XLR 커넥터.
그런데 이놈의 다른 이름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어디 또 들어봤죠? 캐논 케이블. 그 녀석이 바로 이 캐논입니다. 옛날에 이 커넥터에 앞서서 그 캐논사에서 만들었던 마이크 커넥터인데 나사를 조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캐논이라는 회사명입니다. 회사명에서 그래서 마이크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캐논사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 커넥터 말고 마이크 케이블 감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크로스를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믹서에서 가깝기 때문에 크로스를 잡고요. 먼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전사님 앞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다음은 안태석 집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됩니까? 네. 앞으로, 뒤로. 그렇죠. 한번 던져보세요, 한번. 안 되더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오, 맞았어요? 네. 우리 안태석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앞, 뒤, 엑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한번 보시고 하십시오. 앞놈입니다. 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던져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안 해보신 분들은 잠시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오디오 커넥터 케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오디오에서 제일 먼저 가는 이 마이크 커넥터가 중요한지는 이 세 가닥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 가닥의 비밀이 있어요. 마이크 안에 선이 기본적으로 세 가닥입니다. 나는 네 가닥도 봤는데 맞습니다. 난 두 가닥만 봤는데 맞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마이크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세 가닥입니다. 그런데 세 가닥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신선이 두 개고요. 겉에 감싸고 있는 케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놈을 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드만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세 가닥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 온 사람은 커넥팅 작업을 해본 사람은 원래는 선이 두 개인데 실드를 하나를 묶어서 이렇게 그라운드를 잡아놓은 거예요. 겉에 것을 그라운드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접촉이 잘 안 돼 있거나 납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잡음이 1번이 이놈이에요. 이놈이 1번입니다. 이놈이 원흉입니다. 요즘에 중국산 마이크 완제품을 사도 납이 잘 안 먹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보면 열어보면 기가 찹니다. 납을 한 3초도 아니고 1초만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고장이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납을 아끼지, 납 때문에 그 시간인데 그냥 한번 찍찍찍찍찍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고함이 떨어지고 케이블도 약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마이크는 한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이쪽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 마이크 선을 세 가닥으로 묶은 것은 제가 임의로 그 실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케이블 그 제작하는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놈을 싸고 있는 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두 가닥이 있고요. 이놈을 싸고 있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이놈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놈을 이렇게 하나 빼고요. 이놈을 하나 이렇게 빼고요. 겉에 있는 것을 따로 빼서 이렇게 세 가닥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 이 겉을 감싸고 있는 것이 구리 색깔이 많을 거예요. 구리 색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이놈을 플러스, 이놈을 마이너스, 이놈을 그라운드라고 잡은 거예요. 구리선을 싸고 있는 놈을 그라운드로 잡았어요. 구리로 한 이유는 구리는 동성분은 이렇게 차폐가 그 EMI나 이렇게 좀 외부로부터 전파 간섭들을 좀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선 두 가닥보다 세 가닥 있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이 선을 감싸고 있는 이놈이 이 내선을 감싸주기 때문에 잡음에 강해요. 그래서 마이크 선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호일로 종이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한번 케이블을 다 보셨죠? 그런데 이 녀석은 마이크랑 바로 스피커에 넣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마이크에다가 약간의 신호를 넣어서 스피커로 보냈는데 약하게 나와요. 이 마이크에 쓰려면 마이크에서는 프리앰프라고 해서 증폭을 시켜줘서 레벨을 충분한 라인 레벨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메모할 것은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 스피커 레벨 달라요. 마이크 혼자 스피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돼요. 10년 정도 지나면 믹서가 고급화돼서 내가 신호를 넣었는데 자동이구나, 이놈은 마이크구나, 이놈은 라인이구나, 이놈은 어떤 정도구나 AI가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만 혼자 끼워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소량의 신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믹서에 여러분들 믹서를 보시면 48V 밑에 보면 개인이라고 적혀 있죠. 개인이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이 섹터를 프리앰프 단이라고 합니다. 프리앰프. 첫 번째 덩어리를 프리앰프라고 합니다. 써놓으십시오. 두 번째 덩어리 있는 부분을 EQ 파트라고 합니다. EQ. 그다음 세 번째 파트 옥스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부분을 옥스 단이라고 합니다. 옥스, AUX 단. 그 다음에 네모나게 길쭉하게 있는 부분을 페이더 부분이라고 합니다. 페이더 부분. 총 4덩어리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프리앰프 단, 그 다음에 EQ 단, 옥스 단, 그 다음에 페이더 블루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48V 밑에 있는 개인이라고 적혀 있죠. 개인. 이 녀석을 프리앰프라고 합니다. 프리앰프. 이 녀석이 개인 스트럭션이라 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개인이 충분하게 올라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서 이 페이드를 꼭대기까지 올려줘도 소리는 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이라는 녀석은 영어로 이득, 더하다 이런 뜻이지만 마이크는 혼자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이 개인이라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녀석이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으면 잡음이랑 아니면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면 시그널 플로우의 이해라고 해서 처음에 마이크가 들어가서 프리앰프단을 거쳐서 믹서를 거치며 그 다음에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간다 이런 건데요. 이 그림상으로는 마이크를 통해서 프리앰프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레벨을 올린 다음에 믹서를 거쳐서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나간다. 여러분들의 칼라로 제가 뽑아드린 거 있죠? 칼라로 뽑아드린 거 있죠? 순서가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마이크 레벨, 라인 레벨을 보시면 마이크 레벨은 미리볼트예요. 미리볼트. 소량의 전압이에요. 전압. 유효속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앰프를 거쳐서 라인 레벨급으로 한 1V 이상으로 쫙 올려져요. 자, 이 보면 우리 믹서, 이 믹서에서 맨 윗단에 있는 하얀색 부분이 개인 부분인데요. 이 녀석에서 이렇게 이 믹서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0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40, 거의 50dB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놈을 올려준다는 말은 전압을 높여준다. 전압을 높여줘서 라인 레벨까지 맞춰준다. 이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뭐 0.775, 1.2 이런 보다 여러분들은 미리볼트, 1mV보다 적은 마이크 신호랑 라인 볼트가 1.23V 이상, 1V 이상의 좀 신호가 증폭을 시켜야지만 믹서에서 제대로 동작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찍어주고 왔는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한 지금 3시 5분까지 잠시 쉬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혹시 시작할 때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제가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3시 5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커넥터 조금 하고 이거 가지고 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있는 분을 조장님이에요. 갑자기 조장님 됐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예, 조장님입니다. 우리 조장님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 조장님은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마칠 때 명찰을 거둬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는 특임이 있습니다. 명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 못 나오니까 조별로 1조 나와서 이걸 한번 껐다 켰다가 소리 내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이상하게도 내보고 만져보고 하는 걸 해볼 테니까 조장님 중심으로 1조, 2조, 3조면 1조 나오세요 하면 우 나와서 한번 만져보고 1조가 다 엉망해놓고 2조가 다시 한번 또 엉망해놓고 3조가 다시 엉망을 해보는 그런 진기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만져봐야 돼. 만져보고 고장 내놔야지 교회에서도 사람 귀한 걸 알고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하는 법도 배우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는 무선 마이크를 썼는데 이제는 이 마이크를 썼다가 이 마이크도 써보고 이쪽 믹서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도 한번 다르죠. 지금 소리는 이 스피커가 아닙니다. 요 밑에 이쪽 장비 밑에 한 5인치 정도 되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하나 떼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냥 시승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한번 관심 있었으면 앞에 나와서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커넥터 수업 잠시 하고 내가 선을 다 뽑아 놓을 테니까 1조 나와서 한번 해보고 2조는 보세요. 그냥 보시고 제가 다른 설명을 할 테니까 이것은 뺐다 꽂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설명은 제가 무선 마이크로 할 테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대충 그림은 답은 제가 아까 그 칼라로 뽑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 구성도예요. 그 구성도. 그래서 믹서에서 오고 믹서에서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난 믹서가 뭔지도 모른다. 앰프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싶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고 할게요. 자, 요놈이 믹서입니다. 메뉴에 있는 게 믹서예요. 자, 이놈이 믹서입니다. 아날로그 믹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이 마이크는 이렇게 암놈, 순놈으로 되어 있어서 순놈이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뺄 때 퍽퍽 소리가 안 나는 이유는 내가 뺄 거니까 아예 뮤트를 시켜놓은 거예요. 일단 뮤트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뺄 때는 뮤트를 누른 상태에서 빼줘야 돼요. 꽂을 때도 꽂고 뮤트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믹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믹서 다음에 CD 플레이어라고 한 줄짜리가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밑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앰프입니다. 앰프.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MD인데요. 지금은 잘 안 쓰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MD를 썼어요. 이것은 결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는 앰프 뒤쪽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결선을 하는데 투명한 무산소동 선으로 썼어요. 그래서 풀었다가 꽂았다 하면 끝입니다. 1조 앞으로 나온 잭입니다. 포노 잭. 플러그 있는데요. 포노 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포노 잭이고요. 뭐 보시고 메모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TS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TS는 뭐냐면 팁 슬리브입니다. 팁 슬리브. 미국 사람은 이걸 4분의 1 쿼터 잭이라고 돼요. 쿼터, 4분의 1 쿼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 케이블을 커넥터를 55호라고 합니다. 55가 왜 55일까요?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왜 55일까요? 모릅니까? 굵기 비슷합니다. 굵기는 이게 6.5mm, 6.35mm예요. 근데 5.5mm인 줄 알고 5.5, 55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에 전화 이렇게 단자 꽂을 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55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 커넥터랑은 좀 다른데 55잭이라고도 해요. 정식 명칭은 TS 커넥터입니다. TS 커넥터. 한 번씩 보고 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줄입니다. 두 줄. 아까 것은 한 줄인데 이건 두 줄이에요. 이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TRS 커넥터입니다. TRS. 팁 링 슬리브입니다. 그래서 이 TRS 커넥터도 똑같이 4분의 1 쿼터 잭인데 아까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밸런스 커넥터라고 해요. 세 가닥이면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은 세 가닥이라서 일부러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한다고 열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TRS 커넥터. 자, 그 다음에 많이 보셨던 거 이거 요거만 보시면 요것은 3.5mm 이어폰 잭인데요. 원래 이름은 3.5mm 스테레오 커넥터입니다. 3.5mm 스테레오 커넥터에 RCA 커넥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방금 줬던 커넥터는 언밸런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것은 기타 잭으로도 많이 씁니다. 이 잭은 아까 말했던 TS 커넥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스피커 케이블로도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만든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이름은 TS예요. 팁 슬리브 커넥터. 자, 그 다음에 다 아날로그 커넥터고 케이블인데 아까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케이블은 다르지요? 이 케이블은 뭡니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봤던 것 중에서 거의 아날로그 케이블을 했지만 요 놈은 디지털 케이블로 써요. 디지털 케이블은 약간 안에 그 옴수가 다릅니다. 옴수가 뭐냐면 저항치가 달라요. 110옴을 쓰는데 보통은 600옴 기준으로 커넥터를 케이블을 만들거든요. 마이크 케이블도 600옴 기준인데 디지털 케이블은 이렇게 한 가닥인데도 그 신호가 LR 신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는 중간에 우리가 픽업을 하면 들을 수 있지만 디지털 신호는 픽업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케이블이긴 한데 음질은 디지털이 더 좋습니다. 자, 요것을까지를 얘기하면 커넥터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커넥터를 주세요 하더라도 어떤 커넥터를 받아야 될지는 아시겠죠?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걸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이름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렇게 생긴 마이크 이름이 뭐라고 했죠? XLR 커넥터. 아까 그 한 가닥 어디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요 커넥터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포노 커넥터. 그 다음에 또 커넥터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 커넥터는 뭐라고 했죠? 선이 두 가닥 있는 거. TRS 커넥터입니다. TRS. 네, 지금 하나씩 보십시오.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아니,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 시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번 라벨을 다 붙여봤어요. 우리 방송국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막 납땜을 하고 이러니까 뭘 하나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건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주면 아 그래도 좀 더 잘 아시겠다. 뭐 캐논잭 주세요가 아니라 XLR 커넥터 암놈 주세요. XLR 커넥터 순놈 주세요. TS 언밸런스 커넥터 주세요. TS 밸런스 커넥터 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했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케이블은 이제 디지털 케이블이고요. 110옴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TV나 영상용은 75옴을 씁니다. 75옴. 4.5 HD 이런 케이블은 다 75옴을 써요. 그러면 RF용은 몇 옴을 쓰냐? 50옴을 씁니다. 50옴. 다 안 쓰는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놓으면 하면 그 쓸모가 있어요. 디지털 115옴, 그 영상용 75옴, RF용 55옴, 오디오용 65옴 이렇게 좀 종류가 좀 다르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커넥터 작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빼먹을 게 있는데 스피콘이라고 어디지 대성교회에서 그때 한번 스피콘 작업을 한번 해드렸는 적이 있었는데 스피콘이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쓰면 나가는 그 앰프와 스피커 연결하는 케이블 이름이 스피콘이에요. 그거만 알면 되겠고요. 저기 맨 앞쪽에 보면 마이크 입력이라고 있죠. 입력 보입니까? 입력에 보면 두 가지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입력, 라인 입력.
생긴 것이 마이크 입력, 라인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을 아까 말했잖아요. 마이크 레벨이 있고 라인 레벨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메인 메뉴에 보면 이 믹서에는 또 다이렉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아웃. 이것은 뭐냐면 1번에 들어온 거는 1번이 나간다. 1번 채널 들어온 것은 1번이 나간다. 라는 이런 그 믹서예요. 이 채널도 보면 다이렉트 아웃이 1, 2, 3, 4, 5, 6, 7번, 8번까지 있어요. 거의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믹서 같은 경우는 1번 받아서 8개까지 트랙 녹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쪽 언밸런스 XLR로 언밸런스 XLR이 아니라 언밸런스 이놈으로 그 다이렉트 아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도록. 그리고 라인 인으로 들어가도록도 되어 있어요. 1번 채널이 첫 번째 보면 다이렉트 아웃이 있고 나간 거, 그 다음에 인서트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인서트 케이블은 그 외부 장비를 넣어서 이 채널에 외부 신호를 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어렵죠? 외부 장비를 쓸 때 인서트 케이블을 써요. 그때 아까 TRS 그 커넥터를 사용하는데 1번 채널에 외부 이퀄라이저나 외부 컴프나 외부 이펙터를 넣을 때 이 인서트 케이블을 쓰기도 합니다. 넣었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 케이블 들어가죠. 여기까지 입력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8V 적혀 있죠. 48V. 요것은 팬텀 파워라고 합니다. 팬텀 파워 적어 놓으십시오. 팬텀 파워. 도깨비 전압 이렇게 하는 건데 팬텀 파워는 48V가 기본인데요. 요즘은 9V에서부터 한 48V까지 다채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콘덴서 마이크를 구동할 때 씁니다. 콘덴서 마이크. 또한 우리 다이렉트 박스를 이용할 때 다이렉트 박스도 액티브 타입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할 때 이 전원을 공급받아서 움직입니다. 48V 팬텀 파워. 그 밑에가 개인은 마이크 입력으로 마이크 입력을 라인 레벨까지 충분하게 올려줍니다. 아까 테스트할 때 1번 마이크를 썼는데 개인을 대충 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올릴 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어디까지 올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법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맨 밑에 보면 PFL이라고 있죠. 이 믹서에서는 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 버튼을 눌러서 이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레벨이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때 쓰는 것이 게인, 바로 프리앰프입니다. 프리앰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패드 -20 적혀 있죠. 너무 강력한 입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면 네가 적정한 레벨로 감쇄를 시켜라. 그래서 감쇄기입니다. 20dB를 누르면 라인 레벨 중에서도 더 큰 소리가 들어올 때 한 20dB를 줄여주는 거예요. 너무 큰 신호가 들어올 때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HPF, 이거는 요거를 쓰십시오. 하이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필터인데요. 필터. 하이 대역만 통과시키는 하이 패스 필터예요. 그러니까 하이 대역만 통과시키고 저역은 가둬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숫자가 200, 맥시멈 200Hz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 놈을 돌리면 200Hz까지 소리가 200Hz 밑으로는 네가 소리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채널에서 HPF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200Hz까지 네가 신호를 내지 마라. 이게 HPF예요. 보입니까? 원래는 이렇게 플랫하게 나왔던 건데 네가 200Hz까지는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바뀌어서
이쪽만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좋습니까?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 킥이나 베이스 기타는 이걸 쓰면 안 돼요. 저음 부분을 감당하니까. 그러나 드럼에 하이햇이나 고역을 낼 때는 저역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놈을 눌러줍니다. 됐죠? HPF 필터까지 갖고 그 다음에 EQ 단이라고 보이시죠? 잘 보세요. 보면 HF가 있고요. 주파수가 있고 개인이 있고 주파수가 있고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LF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있고 미들 프리퀀시랑 개인이 있고 로우 미들 프리퀀시가 있고 개인이 있고 그 밑에 로우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묶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양도 좀 다르고요. 요것은 피드백 잡을 때 쓸 겁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첫 번째 1번 있잖아요. 이놈은 철저하게 고역만 담당해요. 고역만 담당해요. 고역. 고역에서 모양이 조금 이런 모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 녀석만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EQ 할 때 좀 더 다른 믹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들 주파수는 모양이 또 달라요. 약간 가운데가 봉긋하고 개인을 조정할 수 있어요.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주파수를 보고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HF에 있는 그 EQ는 쉘빙 타입이라고 합니다. 쉘빙 타입. 쉘빙 타입 써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피킹 타입입니다. 피킹 타입 그 EQ를 써요. 그 다음에 LF, 로우 프리퀀시는 다시 쉘빙 타입입니다. 쉘빙 타입. 쉘빙, 피킹, 쉘빙이에요. 쉘빙, 피킹, 쉘빙입니다. 요것은 지금 다룰 건 아닌데 주파수가 있고 주파수 다음에 주파수와 개인이 있고 주파수와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있어요.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다. 왜 너는 하나고 너는 또 두 개냐? 또 다시 두 개고 너는 또 하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못 잡는 이유가 여기에서 결판이 날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고역도 모르고 저역도 모른다. 이러면 답은 없지만 듣는 사람이 고역입니다 라고 찍어줬을 때는 주파수를 찾고 개인을 줄여주는 방법을 써야 돼요. 주파수를 듣고 줄여주고 주파수를 듣고 조절해주는 타입을 피킹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 옥스는 지금 1, 2, 3, 4, 5, 6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옥스는 뭐냐면 1번 채널에 있는 소스를 옥스 1번으로 보내겠다, 2번으로 보내겠다, 3번으로 보내겠다, 4번으로 보내겠다, 5번으로 6번으로 보내겠다. 총 6가지로 보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제가 잘못 썼습니다. 1, 2, 3, 4, 5, 6, 7, 8로 써야 되는데 6, 6으로 썼어요. 7, 8입니다. 옥수 8개까지 나가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그 옥스 앞쪽에 보면 PRE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풀이에요. 풀이라고 하는 것은 PRE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더 있잖아요. 맨 밑에 보이는 페이더. 이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용도로 쓰입니다. 그렇게만 써놓으십시오. 페이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포스트라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 녀석은 페이더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는 옥스 1, 2번으로 녹음 채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채널에서 1번,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옥스 마스터에서 값들을 조절해주면 양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옥스 마스터라고 보이시나요? 1, 2, 3, 4, 5, 6번에 대한 최종 수도 꼭지를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이 옥스는 모니터로 많이 써요. 모니터 스피커로. 목사님 모니터 1번, 2번, 찬양단 모니터 3번, 4번, 5번, 6번, 녹음용으로 7번, 8번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메인 믹스를 선택을 하고 펜이라고 있죠. 펜은 파노라마, 좌우를 말합니다. 좌우. 패닝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 소리만 날 것이고 패닝을 오른쪽으로 해버리면 오른쪽 소리만 날 거예요. 마이크는 모노입니다. 보통 센터로 놓고 쓰고요. 마이크 2개 이상 쓸 때는 공간감을 주려고 1번 마이크를 왼쪽, 2번 마이크를 오른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피치용은 철저하게 센터가 좋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유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PFL이라고 있죠. PFL은 Prefer Listen이라서 Prepaid Listen입니다. Prepaid Listen. 그러니까 paid 앞에 소리, PRE, paid listen. paid 앞단의 소리를 미리 들어볼 때.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거 소리를 게인을 올렸는데 게인을 올릴 때 솔로 버튼을 눌렀으면 이 레벨이 얼마큼 올라갈 건가를 눈으로 이 매너를 보시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소리 만들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잘하신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3강 할 때 디지털 믹스터 보니까 X32가 몇 대가 있더라고요. X32 기준으로 할 때 아마 개인 인스트럭션 할 때 보면 좀 좋을 겁니다. 그때 다이나믹스로 해서 작은 거는 올려주고 높은 것은 내려다 주면서 녹음에도 관계 있도록 한번 하는 게 있습니다. PFL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에요. 레벨. 지금 레벨을 보면 두 번째 탭이 제로고 플러스가 6이고 그 다음에 피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메뉴의 거가 떴다 그러면 피크다. 그러나 그 위에 노란색이 떴다 그러면 이 녀석은 한 6V 플러스 6dB까지 왔다.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램프가 2개까지 잘 들어왔다. 그럼 이게 0dB라는 거 그렇게 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0 유니트 페이더라고 적혀 있죠. 그걸 옆으로 선을 쭉 그어 보시면 다른 선은 안 그런데 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약간 조금 더 진해요. 진한 것이 보입니까? 이놈을 0 유니트라고 하면 돼요. 0 유니트. 0 유니트에 놔두시고 게인을 올려주시면서 잡는 것이 좋아요. 아까 보니까 이 페이더로 이 그림으로 볼까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0 유니트는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가 좀 진하죠? 여기가 진하죠? 모든 믹서는 0 유니트가 딱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애매하게 놨는데 여기가 딱 잘 보십시오. 이 자리가 맞으면 숫자가 나와요. 지금 0, 마이너스 0.68 이렇게 떨어뜨리면 숫자가 보이는데 딱 맞으면 0dB라고 딱 뜹니다. 이렇게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딱 맞아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준점을 잡아서 내가 얼마씩 줄 건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찬양단에서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 4번 마이크, 5번 마이크 할 때 먼저 0dB로 먼저 이렇게 피드를 맞춘 다음에 1번 채널에서 마이크를 해서 아까 이게 PFL이라고 신호가 얼마큼 뜨는지를 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게인을 올려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사람 맞추고 다음 맞추고 다음 맞추고 다음 맞추고 다음 맞추고 다음 맞추고 그렇게 하면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잘못 맞추었을 때는 이 페이더를 이만큼 이 제로 유니트를 해서 이 게인을 잘 맞춰줬으면 처음부터 게인을 잘 맞춰줬으면 괜찮은데 이 녀석을 대충 하고 이걸 맞춰보려면 밸런스가 안 깨지니까 항상 이 제로 유니트를 먼저 맞춘 다음에 믹서의 개인 부분 있잖아요. 개인 부분을 맞춰주는 것이
레벨 맞출 때 좋습니다. 게인은 너무 아끼지 마시고 피크가 안 치는 데까지 많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메인 아웃에서 더 줄 수가 있어요. 메인에서 더 줄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더 줄 수가 있어요. 작게도 충분히 나갈 것을 지금 이만큼 줘야 되니까 앞단에서부터 미리 초장에 먼저 이렇게 값을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더인데 이 페이더는 길이에 따라서 80mm, 100mm, 120mm 돼 있어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길이가 8cm, 8mm짜리. 요거도 약간 8mm 정도 되는데 뭐 90mm, 100mm 이 길수록 좀 고급 믹서가 돼요. 페이더 길이가 길수록 고급 믹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세밀하게 조절하기 안 되니까 이 녀석이 넓어야 좀 더 좋은 고급의 믹서가 됩니다. 오늘 믹서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주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한 몇 가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440Hz 이게 뭔지 아세요? 오보에의 도레미파 솔라, 오보에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먼저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 다른 악기가 붙어서 이렇게 튜닝을 하거든요. 라가 주파수로 440Hz입니다. 440Hz예요.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피아노 조율하신 분들도 그 A 440을 땅 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라긴 난데 그 밑에 라는 220Hz예요. 근데 난데 더 높은 라는 880Hz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삐라는 소리 나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텔레비전 12시에 맞을 때 삐라는 소리는 1kg. 그 다음에 휘파람 소리는 1.6kg. 지금 몇 개만 해도 지금 주파수를 몇 개를 알으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220Hz, 440Hz, 1kg, 1.6kg, 1.6kg의 배수 3.2kg. 엘리베이터에서 삐한 소리 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삐한 정기적인 소리 날 거예요. 성분교회는 하나 모르겠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삐 있는 소리 날 거예요. 그거는 10kg, 11kg예요. 여러분들은 주파수를 여러 가지를 지금 경험하신 건데 우리 음성 주파수는 300에서 3.4kg에서 보통 음성 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까지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93.3MHz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소리인데도 그 안에 음성 신호를 넣어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0.5MHz 있잖아요. 아주 높은 주파수인데 그 안에 음성 신호를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이 모델은 900메가대를 써요. 900MHz. 옛날 무선 마이크는 700MHz를 썼어요. 그 다음에 IP 타임 062 주파수는 2.4GHz를 써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딱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밑에 것도 못 듣고 그 위에 것도 못 듣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4기가 지금 무선 공유기, 핸드폰, 스마트폰 그 전파가 막 움직일 건데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못 듣도록. 20에서 20kHz만 충분하다. 거기만 들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무선 마이크에 쓰는 700메가대, 그 다음에 무선 공유기에 쓰는 2.4기가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못 듣지만 그래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파수, 그 다음에 피드백, 노이즈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는 디지털 믹서로 저희가 실습을 해볼 거고요. 4주차 때는 저희가 한번 실습을 오늘 교회를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